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을 켰습니다. 2차전지 주가가 매일매일 10% 떨어졌다가 10% 올랐다가 막 요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 큰 상황입니다.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핵심 이야기들만 좀 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2차전지 투자하는 사람들은 해리스가 바이든에 이어서 2차전지의 IRA에 이렇게 우호적인 되기를 민주당이 되기를 원했는데 해리스가 되지 않고 트럼프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어 이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테슬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테슬라에도 투자를 하고 국내 2차전지에도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워낙 지금 트럼프 쪽에 붙으면서 완전히 그걸 완전히 나중에는 올인까지 하면서 정치 유세에 참여할 정도의 올인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너무나 사실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처음에는 뭐랄까요? 이게 뭐 우산 장수 비 오는 장수 뭐 그 옛날에 동화가 있던 것처럼 부채 장수 우산 장수였나요?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다 만족시켜 주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네, 일론 머스크가 워낙 그쪽에 몰입을 하면서 저는 이거 차라리 머스크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안 되면 트럼프가 안 되면 너무나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에 차라리 트럼프가 되는 게 낫나. 어차피 2차 전지는 트럼프를 맞고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반영되어 있으니 괜찮으려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그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와 수익은 좀 굉장히 많이 연중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에도 몇 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수익률은 뭐 오랫동안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상황이고요. 수익도 좋고 환차익도 좋고 미장은 너무 좋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IRA 때문에 이게 혹시 폐지될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영향이 큽니다. 사실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트럼프가 돼도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LNF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어서 그나마 테슬라가 잘 되면 LNF도 그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뭐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리스가 돼도 너무나 이 차는 전체적으로 다 잘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트럼프에 붙어서 좀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팡 터졌고 그 수혜는 LNF까지도 최악의 상황에서 당연히 해리스가 되면 더 좋았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LNF가 그나마 테슬라 밸류체인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에 내년도에 30% 20%의 신장률을 보이는 최종 OE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NF가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아무래도 테슬라의 얘네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일론 머스크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런 뭐 분석 자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스페이스 X, 뭐 뉴럴링크, X 전부 다 좋은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허가 이쪽이 제일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주마다 다 법률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더욱더 25년도에는 이런 모델 2 출시와 함께 모델 Y, 주니퍼도 그렇고 이렇게 좀 모멘텀이 한번 Q의 성장에서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LNF가 그 수혜를 LG 엔솔을 비롯해서 당연히 LG 엔솔이 먼저죠. LG 엔솔을 비롯해서 LNF가 4680 원통형에도 강하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최근에 이슈가 파우치 배터리가 사실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뭐
화재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뭐 일어나는 것들이 해외에 얼마나 퍼지겠냐마는 이 화재라는 것이 자동차 화재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최근에 2-3년 정도는 파우치 배터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완전히 똑같이 주문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딱딱 그 공간에 맞춰서 배터리를 만들어 주면은 이런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LG엔솔, 삼성 SDI, SK온 특히 다 파우치, LG엔솔 특히 SK온 이 두 업체가 파우치 배터리를 너무나 잘했는데 굉장히 이게 안전성 이슈로 물론 얘네들 안전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원통형이 더 안전하고 각형이 딱 그렇게 알루미늄으로 싸주니 더 안정성이 있잖아요. 얘네 둘이. 에너지 덴시티는 조금 빈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에너지 덴시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어서 파우치를 많이 썼는데 원통형 각형이 다시 격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몇 년간 제가 4680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 4680 배터리가 사실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2-3년 정도 거쳤다가 힘들게 그 과정에서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나온 것들이 이제야 나오고 양산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의 비중이 막 굉장히 떨어졌다가 이거 옛날에 뭐 우리가 AA 건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다가 다시 요즘에 4680, 4695 시리즈 이런 것 때문에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MS를 올려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LG엔솔이 원통형의 최강자죠. 삼성 SDI도 잘하지만 LG엔솔이 거의 테슬라 쪽으로 최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파나소닉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런데 SK온은 이런 쪽에 굉장히 약합니다. 얘네들이 배터리 타입에 좀 약한 상황이고 파우치 쪽에 가고 있는데 각형이든 원통형이든 진출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고는 있죠. 그래도 이게 지금 트렌드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파우치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장악을 할 거라고 봤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LG엔솔을 기점으로 해서 4680 배터리도 팡팡 터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오늘 또 계약이 나왔습니다. 리비안 계약이 나왔습니다. 얘네들도 리비안 또 픽업 트럭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물론 이제 IRA 때문에 보조금의 영향에 따라서 리비안의 미래도 엮여 있겠지만 이 아마존에 대한 지분도 있고 또 폭스바겐과의 계약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나름 급한 불을 껐는데 리비안 계약을 LG엔솔이 했습니다. 원래 삼성 SDI가 그 전 뭐 R2 모델인가 했었는데 이번에 신 모델은 LG엔솔하고 하게끔 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양극재는 LNF 거를 쓸 겁니다. LNF의 예전 컨콜이나 이런 대표가 하는 얘기 들어보셨으면 다 알 거지만 미국에서 4695 시리즈로 최초로 하는 업체와 거의 체결 단계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게 리비안인 겁니다. 이게 리비안 4695 시리즈를 가장 많이 물론 4680은 LG엔솔이 테슬라 향으로 테슬라가 제일 먼저 파나소닉 하고도 있고 자기네도 하고 있고 LG엔솔도 하고 있지만 4695 시리즈는 최초로 가장 빠른 순서로 나온 거는 이 리비안인 겁니다. 얘네들부터 상당히 준비를 많이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야기를 NF 사장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약으로 나온 겁니다. LG엔솔이 물론 이제 양극재는 어디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거기라고 LNF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 여파로 오늘 또 뭐 주가가 좀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실 어저께 최근에 테슬라 밸류체인이랑 엮여가지고 머스크가 또 트럼프 엮여가지고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예상돼서 최근 뭐 트럼프 되고 나서 별로 안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또 어저께 쫙 빠져가지고 야 이거 내 예상대로 되지가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 조금 많이 회복을 해줬습니다. 물론 더 많이 올랐다가 했었지만 뭐 조금 그래도 그나마 트럼프 시대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안정적인 OEM을 가지고 있으니 굉장히 OEM이 중요한데 그 LNF는 LG엔솔과 함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계약도 LNF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새로 벤더로 추가가 됐고 그
그다음에 리비안도 됐고 노스볼트를 통해서 뭐 폭스바겐이나 BMW 이런 애들한테 납품을 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온리 테슬라에 갖고 있던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도 좋게 봤었는데 너무나 원 벤더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는데 테슬라가 작년에 올해 좀 꼬꾸라졌었죠. 역신장하기도 하고 근데 좀 뭐 3분기부터 좀 회복은 했지만 1, 2분기 때 역신장할 정도로 부진을 했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캐즘의 원인이 테슬라가 흔들리니까 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50%를 과반을 차지하는 1등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걔네가 흔들리면 섹터 전체가 다 흔들리고 얘네가 속도를 늦추면 나머지 OEM들도 속도 늦추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테슬라가 그 역할을 분명히 못 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LNF는 리비안 계약을 통해서 이 고객사를 굉장히 다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25년도에 잘 나갈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것은 되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도 최근 원통형 배터리를 연속해서 지금 르노 어디죠? 르노 하나 나왔고 포드도 하나 나왔고 벤츠도 나왔고 리비아도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1등의 독심 완전 독자적 지금 뭐 다 대부분 다 원통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번에 기가 같은 경우도 연평균 11기가로 나쁘지 않은 겁니다. 꽤 큰 규모의 얘네들이 리비안이 좀 더 보급형으로 나온 차기 때문에 좀 더 생산량이 많이 판매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계약 OEM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이런 조지아 어디죠? 조지아 공장의 단독 공장으로 아, 잠깐 이 공장 위치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단독으로 짓는 LG엔솔의 공장에서 이게 거의 반 정도를 채웠다라고 해요. 이제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 좀 오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LNF가 과연 이 투자가 적당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너무나 오래 기다렸던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너무나 아쉬운 고통받는 타이밍이 이제야 끝났는데 물론 당연히 아직 3분기, 4분기 안 좋습니다. 4분기 실적도 뭐 적자 엄청 나올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거 다 떨구고 지금 최근 1, 2년을 기다렸는데 2년 동안 고통받았던 리튬이 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좋아질 건데 너무나 기다리기는 힘들었는데 지금 포기하기는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5년도부터는 분명히 실적도 괜찮아질 거고 이제 흑자로 될 거고 수주 같은 것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포기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통형에 잘 된다고 했는데 최강자는 LG엔솔이고 거기에 따르는 거는 LNF가 최강자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뭐 그쪽에서 뭐 주주와의 대화에서 나온 것처럼 2년 격차를 가질 정도로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그 안에서도 LNF가 굉장히 이 기술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주에도 돈이 없지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고통 때문에 뭐 2천억, 3천억 얘네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자산은 없는 거는 있지만 이런 확보된 주문량을 바탕으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 돈도 좀 빌리고 해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그 비전 에코프로 데이를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요. 에코프로는 굉장히 자신감을 비췄죠. 2030년에 원래 72만 톤이었는데 2000 원래는 27년에 71만 톤이었는데 30년에 미뤄졌지만 3년밖에 안 미뤄졌는데도 그 목표를 한다라고 이제 굉장히 큰 목표를 세워줬습니다. 역시 에코프로비에는 이 수직 계열화도 잘 되어 있고 영업이익률을 12%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한 수직 계열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얘네들이 최종 OEM을 잘 만나야 됩니다. SK1이랑 걸쳐 있어서 지금 포드랑 SK1은 사실 포드에 다 올인했는데 포드가 지금 맛이 가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현대차도 갖고 있고
이런 좀 독일 차들 BMW 이런 애들한테도 삼성 ICDI 통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최종 OEM을 잘 누구로 잡느냐, 특히 현대차 이런 애들을 더 잘 잡고 나머지 뭐 이런 빅 애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보고요.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음, 어쨌든 최악의 자린 고비의 시절은 지났긴 지났잖아요. 뭐 당장 내년에 뭐 좋아질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이 바닥은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테슬라 올라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